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1년에 과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또는 2021년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매매 가격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2021년에 내 집 마련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2021년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1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란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좀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 집 마련은 좀 미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한두 번 맞힌다고 하더라도 연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들,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유튜브나 또는 많은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되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 예측 같은 부분들을 내가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영상들이나 지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 상황 정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 집 마련을 과연 해야 할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게 된다면, 건설 부동산 관련 국내 연구소들은 내년에 전세값의 상승률을 4%에서 5% 상승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의 주택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전망을 보게 된다면,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매매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5%가 이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수도권 서울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4%가 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건설 기관 중에도 이제 한쪽은 하락을 예상을 했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 한쪽은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두 개의 기관 모두 전세 가격은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내년에도 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당장 2021년하고 2022년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해서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그 기관들에서도 전세 가격들이 4%에서 5% 내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면 이제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사전 청약이 있죠. 3기 신도시에 공공택지 물량들의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량들이 5년 후에나 전세 시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년의 시간 안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 사전 청약을 하고 본 청약을 한 후에 이제 공사 기간, 공기라고 합니다. 이 공기를 단축시켜서 30개월 정도, 뭐 2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그 공기를 단축시켜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토지 보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러한 정책 반영에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입주 물량이 적어서, 그리고 그 신도시의 그 공급 물량들이 이제 장기화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전세 물량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전세 물량이 지금 부족하고 급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 2021년에 본다면 22만 7,800가구로 16%가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만 7천 가구가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물량들을 한번 본다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제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추이를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런 부분,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에 38만 호,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30만 호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7만 호, 그리고 2021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21년의 그 분기별 상반기와 하반기 주택 그 입주량 추이를 본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제 6만 가구, 그리고 하반기에 6만 가구, 그리고 지방은 3만 가구, 하반기 6만 가구가 돼가지고 22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 물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량,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2021년하고 22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들이 전세 물량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21년 상반기 소비자 주택가격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출이나 세금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내년 이제 2021년은 매매 가격 상승은 올해보다 크지 않을 걸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부동산 114의 예측 자료이고, 이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69.7%가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77.55%가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합 같은 경우 22%, 17%인데 하락을 예측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이 작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의 강화 여건들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나 핵심적인 입지 양질의 아파트들은 무조건 분양을 받게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 그러면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를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는 서울이 아닌 뭐 경기도나 외곽 지역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활 권역이 서울이 아니면 투자를 해놓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 여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여건을 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방은 아니고 수도권의 외곽에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거나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을 때는 내가 거기 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양질의 그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 그리고 그러한 전세 물량들이 급감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니 왜 내가 전세를 사는데 계속 전세 물량이 부족하냐, 전세 물량을 내가 계속 이전하면서 가면은 전세 물량의 집이 남는 거 아니냐, 내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말이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세 물량이 남는, 내가 이사를 들어가는 지역은 핵심적인 지역으로 계속해서 입주를 하는데 외곽에 있는 지역들의 물량들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은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나 양질의 아파트는 무조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보이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2008년 해당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상승 예측 비중이 역대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의 전망이 위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일반 소비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내년도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집을 매입하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방의 자료이긴 한데 이 자료의 표본은 작습니다. 표본은 작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검증을 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그래도 일부 이런 표본들을 봤을 때 주택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무게 중심에서는 산다의 무게 중심이 그래도 좀 크다라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표본은 작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표본은 작기 때문에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고 경기권에 이제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기타 지역에 70%가 넘게 주택을 매입하겠다, 매수하겠다, 2021년도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 64%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 70%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이제 자본 여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뭐 메일로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주택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2020년도에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오른 그 집값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이제 일부 아주 많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세 가격이 임대차 3법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들의 주택들 중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갭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들의 아파트를 지금 현재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상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메일을 주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20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이제 입주 물량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년 상반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이 맞다 아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마다의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개개인마다의 주택을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내 집 마련, 주택이라고 하는 1주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내 집 마련을 못 해가지고 그런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안정을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가점이 낮거나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어려우신 분들 1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 하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노원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에 이제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기관들이 보는 게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관들이 하라는 대로 100% 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재테크의 마인드 그리고 제 재테크의 원칙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주택을 사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 집 그 내년에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본 이유가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본다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컸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 22.7%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극명하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입주 물량 추이가 확실히 그 입주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 역시도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세계적인 변수 그리고 경제 변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늘하고 내일이 틀리고 내일하고 그 다음날이 틀리고 1년마다 틀리고 항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 상황,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상황이 한 달 뒤에 보게 된다면 완전히 틀린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이 풍선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권의 핵심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계속 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면서 풍선 효과에 대한 가격 그 상승 그 여건들, 효력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많이 사기도 했고, 정부에서 이제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세금에 대한 측면을 많이 부과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하면서 다른 지역들이 또 일부 좀 관심을 받는 그런 경향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6.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국내 경기 회복 전망 4.4%,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이제 제가 보는 견해하고는 조금, 저는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은 또 한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보합 내지는 뭐 보합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회복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4% 저랑 견해를 틀리게 하는 부분이고, 아파트 분양 시장의 활성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그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고, 이 분양 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론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이제 파악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의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같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부동산을 이제 20년 동안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부동산은 생물이에요, 여러분.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표들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 마치 이게 이 지표가 맞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맞출 수 있다면 이렇게 간단한 부동산 시장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답으로 확정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의 많은 변수들이 지금 있어요. 경제라든가 또는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또는 국토부 장관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사태의 국내 경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분양 물량이 어떤 형식으로 공급이 될지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지표들을 가지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제 말을 100%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하시고 2021년에 내 집 마련을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1년에 대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런 지표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20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지표들은 참고만 할 뿐이고 이런 지표들을 맹신하게 됐을 때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만약에 구축을 매입하게 된다면 주변의 현장 상황들을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되고 좀 저랑 생각이 틀리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쌓아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부동산 재테크 마인드를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